며칠, 몇 주 하다 보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오늘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는 경험.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경지잖아요. 매일 공부한 내용 자체가 머리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수능날까지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수민함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는 공부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봐야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은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카페에는 문제풀이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는데 일단 문제풀이법, 즉 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면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자체도 문제풀이고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핵심인 만큼 문제풀이를 더 잘 그리고 더 본질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문제만 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겉핥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겉핥기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거르고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한 지 3년 정도가 됐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가르쳐 왔는데요. 제일 충격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었는데요. 문제를 풀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뭔가 빠졌어요. 뭐냐면 채점을 안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채점을 안 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랐는데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냥 답만 대충 쓱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예 그냥 통째로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할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 충격받은 행동이에요. 바로 문제를 풀고 채점만 하는 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뭐가 빠졌냐 하면은 오답 정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채점은 했지만 그냥 쓱 넘어가는 거죠. 틀려도 대충 문제 한번 다시 보고 이거 틀렸네 하고 넘어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과외하다 보면 실무 같은 거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그냥 몇 점 나왔네? 84점 나왔네? 체크만 하고 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시간과 돈을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더하기 노력까지 공중에 뿌리는 거죠.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저는 문제풀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첫 영상에서 말했듯이 공부법에 대한 본질을 아주 깊게 생각을 했을 때 내린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많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리는 행위 자체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하고 채우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로도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할 때 그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영상을 찍고 여기서는 발을 좀 더 뒤로 빼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손을 좀 더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채점이나 오답 정리를 안 하는 거는 1번의 용도로만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해도 실력이 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조금씩 오히려 잊어먹는 게 더 많을 정도로 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즉 2번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학생이 수학 모의고사를 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학생이 모의고사 풀다가 22번 혹은 30번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틀렸어요. 채점을 하고 나서 틀렸네 확인만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답지만 쓱 보고 뭐 이런 부분을 몰랐네, 다음부터는 알아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이 학생은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틀리겠죠. 당연한 거죠.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개념을 복습하거나 보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 학생이 만약에 채점을 하고 나서 해설을 일단 꼼꼼히 읽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된 접근을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관련 개념이든 관련 기출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더 공부할 만한 내용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학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조건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다루는 문제를 좀 더 추가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다음 시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게 문제풀이 과정의 마무리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하려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문제풀이가 오히려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보완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간, 돈, 그리고 노력,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키우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바로 오답 정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적인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영상에서 겉핥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공부법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는 일종의 예시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숨어있는 본질을 간파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게 바로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적인 방안을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과목별로 오답 노트를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저는 과목마다 노트를 만든 이유가 나중에 모아서 보기에, 처음에는 제가 과목을 다 섞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기 편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쯤부터.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를 따로 했고요. 제 오답 노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아니면 문제를 오려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문제는커녕 오답 정리 자체도 한 줄로 끝냈어요. 이게 제 방법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한 줄로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방법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 30초 전에 나한테 한마디 한다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틀리거나 헤맸던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서 답을 적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30초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딱 읽자마자 이해가 가는 문장이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답 정리의 핵심이 짧고 간결하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문제를 풀기 30초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한마디로 남겨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를 틀렸을 때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맞추긴 했는데 애매했을 때예요. 예를 들면 국어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오히려 틀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많이 쓴 경우. 예를 들면 과탐 이런 과목은 풀이가 길면 이 풀이는 실패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써서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보다 길게 써서 맞춘 문제가 더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쓰는 경우는 문제를 틀렸을 때나 맞췄지만 애매할 때, 그 다음에 맞췄지만 시간을 많이 썼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오답 노트 일부를 공개를 해볼게요. 우선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도형 태도 1번 기본적인 할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지름 끝점이 있으면 얘를 연결을 하고 구하는 값에 주목해서 그 사이에 연결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태도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이거는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비율을 아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모두 결정된다 라고, 이거는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 조건을 캐치한다. 얘는 행동 요령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지문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추론 문항은 가 앞부분에 빠뜨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 방지에 가깝죠. 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보기 문항 오른쪽은 다 맞을 수도 있다. 왼쪽의 사실관계도 상세히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트는 이런 식으로 저만 알 수 있는 기호나 저만 알 수 있는 말을 넣는 것도 적극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노트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상세하게 적기 위한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이건 태도에 가깝죠.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복습하지? 실제로 써보면 엄청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원별로 구분도 안 돼 있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노트는 복습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답 정리 노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틀린 거 모아서 복습하려고 정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작성하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기를 쓰면은 일기를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기 쓸 때 그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글쓰기 실력을 높이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일기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답 정리를 할 때도 내가 작성을 하면서 이미 그걸 한 줄로 줄이니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틀렸는지 파악하고 그걸 한 줄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아예 다시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딱 이걸 특별한 순간에만 봤어요. 바로 시험 치기 직전에 봤는데요. 아까 보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한다면이었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시험 문제 풀기 직전에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단원, 여러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방법의 본질을 파헤치셔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하는 것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 같이 이제 유익하게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답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루 공부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공부했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영상은 아침에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뭐 공부했어?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 최악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뭐 현 땡땡 선생님 인강을 들었어요. 아니면 킬 땡땡땡 모의고사 풀었어요.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수학 모의고사 5개 풀었어요. 5개면 500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답변들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오늘 뭐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침 먹었고 점심 먹었고 그리고 저녁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아침으로 뭘 먹었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 인강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인강 들으면서 뭘 공부했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답변은 뭐냐면 실무를 풀었는데 삼각함수 공식에서 약점을 발견해서 삼각함수 개념을 복습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강땡땡 선생님 인강에서 형태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랑 정확히 일치하냐면 지금 이런 내용이랑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요. 저는 이걸 매일 했습니다. 하루 공부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물어봤어요. 보통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에 끝나면 9시 40분부터 한 50 몇 분까지는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공부했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신기해요. 진짜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냥 뉴 땡 들었는데 킬 땡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뭘 얻어갔지? 무슨 내용을 공부를 했지? 대략 이런 정도는 기억이 나겠죠. 뉴런에서 뭐 삼각함수를 배웠다 이런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삼각함수 거기서 핵심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백지복습 하듯이 써보세요. 매일 밤에. 그러면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은 조금씩 나아지고 그렇게 뭐 며칠, 몇 주 하다 보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오늘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는 경험.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경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공부한 내용 자체가 머리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수능 날까지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문제풀이, 오답 정리, 그 다음에 복습까지 이 체인이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더 좋은 건 이렇게 예를 들면 백지나 노트에 정리를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또 매주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월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그게 곧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받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꾸준히 양질의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